이 시간에는요, 갭 투기꾼들 전세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요, 매물 품귀 현상이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지금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 무드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그 정부가 주택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임대차 3법 어쩌면 실패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정부 실패작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매물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매도인들 입장에서는요, 앞으로 집값이 더욱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지금 내놨던 매물을 다주택자들이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서 사실은 팔질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에게 지금 증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려고 했던 물건들을 이렇게 걷어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호가만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 지금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형적으로 본다면 뭐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올라가는 자체도 이거 거품입니다. 여러분, 지금 절대로 부동산 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아파트 매매보다 다세대와 연립주택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내 집도 한번 마련해보자, 이런 일로 지금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다세대와 연립주택 거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다세대와 연립주택 세 가구 중에 말이죠, 한 명은 매매 가격의 90% 이상 전세금을 승계하면서 집을 구입하는 갭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매매가가 3억이면 전세가가 2억 7천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하는 사람들은 3천만 원만 있으면 3억짜리 집을 사는 겁니다. 또 오히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세가 3억인데 매매가가 2억 9천인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전세가 높은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갭 투자입니다. 1원도 투자하지 않고 집을 그냥 사는 거지요. 전세만 안고 그냥 사는 거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의 70%를 넘으면 잘못하면 깡통주택이 발생한다,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쉬운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갭 투자들이 이렇게 상행하고 있는데, 이거 갭 투자들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은 집 없는 사람, 무주택자가 미래를 위해서 갭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이 수십 채, 수백 채 가진 사람이 갭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부가 과감하게 막아야 됩니다. 도대체 막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뭐 집값 올려서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뭐 국가 살림에 좀 안정적이니까 그렇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요, 직업적으로 투기하는 세력들이 문제입니다. 이거 정부가 잡아야 됩니다. 이거 세무조사를 하던 어떤 법으로 제재 조치를 하던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말이죠, 2030의 청년 임차인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년층 임차 가구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이런 갭 투자자들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서글픈 얘기 아닙니까? 이거 사회적으로 악입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이런 전세 사기를 많이 당하는 이유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홀로 가구가 전체 가구의 무려 40% 이상이 넘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회의 다변화 속에서 가구의 형태 변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도만 해도 1인 가구가 15.5%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20년 사이에 3배가 급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60대 이상 노년층의 가구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70대 이상의 1인 가구가요,
18.6%로 가장 높습니다. 바로 이것은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 가구 1인 가구도 높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현실을 감안하면 문제들이 많은데요. 특히 여성 1인 가구는 주거 생활하는데 안전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성범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오늘 말이죠. 문제는 전세 사기가 되겠는데 전세 사기를 한 사람이 570억 원 전세금을 사기친 경우도 있습니다. 먹고 튀었다는 거 아니에요? 먹튀한 게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정감사하다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들이 이런 갭투기꾼들이 많아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갭투기꾼들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한 바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말이죠. 이렇게 1인이 수백 개, 수십 채 갭투자를 해서 소득을 위해서 이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법적으로 말이죠. 제재 주체해서 완전히 소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고 먹고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설령 세를 산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살아야지요. 보증금을 떼끼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세 보증금 미반환 건수가 3건이 넘는 악성 임대인들이 129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연락 두절 등으로 보증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임대인은 악성 임대인 아니겠습니까? 바로 상환 의지가 없는 악성 임대인들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 129명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으로 금액으로 4284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6.7건으로 1인당 미반환 보증금이 33억 2천만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성 임대인들이 말이죠. 한 사람이 빌라를 수십 채, 수백 채를 사가지고 전세로 돌리다가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서 잠적하는 이른바 갭투기꾼들입니다. 이런 갭투기꾼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증금 미반환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아무개 씨는요, 규모가 건수로 281건입니다. 한 개인이. 금액으로 570억 2천만 원 미반환 보증금이 발생했습니다. 진 아무개 씨는 183건으로서 340억 8천만 원. 정 아무개 씨는 108건으로 241억 6천만 원이 미반환 보증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전세 사고를 당한 전세 사기 피해가 2160건, 연령별로 보니까요 67.6%가 1459건으로 20대 30대 청년 임차인들입니다. 이렇게 20대 30대 임차인들에게서 전체 4284억 원 가운데 2877억 원 67.1%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니 2030 젊은 세대들이 못 받은 미반환 보증금이 2877억입니다.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청년들이 그 맡긴 보증금, 악성 임대인들에게 맡긴 보증금은 정말 피와 같은 돈입니다. 피와 땀이 설킨 정말로 소중한 돈입니다. 아르바이트해서 일부 모으고 부족한 돈은 시골에 있는 부모들로부터 농사지어서 어렵게 피땀 흘린 그 돈, 보증금을 한순간에 날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악성 임대인들 때문에 이렇게 젊은 청년들 그리고 60대 이상인 노년들이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피해감을 느끼고 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리고 이 갭투자들은 말이죠.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임대인들이 갭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극단적으로는 갭투자입니다. 투자 금액이 없다는 것이지요. 매매 가격은 3억인데 전세는 3억 2천입니다. 그러면 전세 안고 사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아파트에서는 있을 수가 없고요. 주로 다세대와 연립주택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말이죠. 임차인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입연재를 받는다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이런 보험조차 가입이 되지 않고 그 주택이 뭐 의무경매라든가 또는 강제경매로 인해서 부동산 경매가 진행되거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이런 임차인들이 불편과 고통을 당하는 청년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 초년생 젊은 층들이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쳐버리지요. 돌아버립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들의 절망감, 상실감 그리고 자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참 어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어떤 파워풀한 힘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예, 요즘은 말이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소득이 양극화되는 이런 시점에 젊은 층들이 어떤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입법기관에서 말이죠.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갭 투기꾼 공개법 등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마련된다면 임차인들은 계약하기 전 임대인들의 어떤 위험도를 인지하고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팁을 드리면 혹시 임대차 계약할 때 매매가격과 보증금을 갭을 30% 이상을 줘야 됩니다. 만약에 매매가가 1억이라면 70% 전세 계약을 하는 것도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 미만으로 임대차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을 체결해야 되어야만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증받을 수 있다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말이죠. 2022년도에 깡통주택이 속출된다 이런 방송을 진행했는데요. 어느 법인이 말이죠. 한 법인이 1억 원 미만 소형 아파트 취득세 1% 부담하기 때문에 무려 1978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전세 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어느 개인이 269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짜리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1억 원 미만짜리 공시가격 1억 원 미만짜리 주택이 수십 수백 채가 있는 사람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을 사게 되면 순수한 취득세 1%이기 때문에 이렇게 갭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전국적으로 지방에도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은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보는 겁니다. 예. 집을 가진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좋겠지요. 그러나 세입자들은 계속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니까 소득이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이런 임차 보증금, 전세 보증금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요즘같이 이런 팬데믹 사태로 지금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려 45만 명 이상이 지금 폐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주택가격 정말 안정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좀 정부가 안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